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올해 연말 분위기는 정말 그 어느 때와는 다른 형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든 연말 약속들을 취소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집콕하면서도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만들기로 연말 분위기 낼 수 있는 것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물을 섞으시고요. 네. 그리고 가지고 온 올리브 리퀴드와 이렇게 굳으면 뽑아내시면 됩니다. 천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소독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알코올에다가 정제수를 섞어서 네. 넣은 다음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페퍼민트는 천연 파스라고 불릴 정도로 근육통이나 아픈 곳에 바르면 좀 파스 묻힌 것처럼 화끈화끈한 네. 효과가 나거든요. 네. 졸리실 때, 운전하다가 졸리실 때 바르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캔들과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있는 공예 강사입니다. 아, 네. 선생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네. 정말 다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도 안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떤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꾸며볼까 저렇게 꾸며볼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뭐 좀 이렇게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집에서 계속 있기 너무 힘드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한 만들기로 연말 분위기 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물로 만들 수 있는 솔방울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아, 솔방울로요? 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솔방울을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자연에서 나온 솔방울로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요즘 많이 건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천연 가습기를 만들어 보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아, 솔방울로 천연 가습기를 만든다. 네. 네. 일단 만들기 공예라고 하면 너무 다들 거창하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솔방울에다가 물을 붓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간단한 만들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솔방울에다가 물을 담아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이렇게 활짝 펴져 있던 솔방울이 보시면 이렇게 오므라든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물에 담그면 네. 솔방울이 이렇게 오므라드는군요. 네, 물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네. 오므라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잘 꺼내 놓으셨다가 말리시면 이 물기가 날아가면서 건조한 게 없어지는 겁니다. 아,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건조한 게 없어지면서 다시 얘가 좀 벌어질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 그 이제 어떤 자연 상태의 솔방울을 네. 물에 어느 정도 담가 놓으면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았는데요. 일단 따뜻한 물을 붓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았고요. 따뜻한 물을? 네,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오므라들기 시작하면 그때쯤 빼시면 돼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솔방울마다 크기가 다르고 벌어져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보시다가 좀 오므라들었다 했을 때 꺼내셔서 좀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런 곳, 햇빛이 있는 곳에다가 잘 말리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집에다가 여러 개를 두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저는 지금 한 3개 정도 담궈놨는데요. 네. 좀 많이 하실수록 더 효과가 좋겠죠. 아, 그럼 이 솔방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네. 천연 가습기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제가 이렇게
진주를 붙여서 트리 모양을 만들려고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그냥 간단한 솔방울이지만 여기에다가 이런 걸 붙임으로써 좀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을 내보려고 했거든요. 저희 집에는 아직 트리를 준비하지 않아서 제가 솔방울로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니까 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혹시 뭐 진주 핀인가요? 그냥 진주 일반 뭐 문방구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진주 알을 가지고요. 제가 글루건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솔방울을 어디서 구입하나요? 아, 네. 솔방울은 사실 지금은 구하기가 산에서 구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가을 9월이나 10월경 산에 가셔서 발견하신다면 그때 주워 놓으셔도 좋고요. 근데 주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좀 이렇게 갈색빛이 도는 솔방울을 줍는 게 중요하세요. 좀 검정색이 다 돼가는 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벌레가 있거나 또는 썩어갈 수가 있는 거라서 좀 갈색빛이 도는 거를 미리 주워 놓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솔방울을 너무 하고 싶은데 솔방울을 주울 수가 없다 하시면 문구점이나 인터넷에서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면 판매도 좋습니다.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솔방울 안에 혹시 무슨 씨앗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씨앗 같은 거는 들어있지 않고요. 일단 줍고 나셔서 잘 세척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물로 여러 번 헹구시고 솔 같은 걸로 닦으신 다음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한번 끓여내시면 아주 깨끗하게 소독이 됩니다. 끓는 물에 네. 끓는 물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네. 솔방울을 한번 이제 네네네. 세척하는 의미로 한번 네, 끓여내라. 그렇게 하시면 소독이 되고요.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솔로 세척을 하신 후에 혹시 집에 에센셜 오일, 뭐 레몬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한 방울 타서 넣으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솔방울 하나만 저렇게 진짜 집에 갖다 놔도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가 좀 한결 살아날 네. 것 같네요. 솔방울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꼭 네.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이렇게 있는 것 자체로도 정말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네,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쉽고도 간단한 방법이죠. 네, 정말 그 솔방울 천연 가습기는 정말 굿 아이디어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솔방울 외에 또 네. 다른 어떤 자연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홈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솔방울 이외에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시나몬. 맞습니다. 네. 시나몬, 계피나무 네. 껍질을 말린 건데요. 계피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캔들, 향초에다가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건 팔각이라는 거예요. 네. 음식을 만들 때 넣는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렇게 장식으로 하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회향, 정향 이렇게 얘기하는 맞습니다. 그거죠? 팔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이 캔들은 소이 캔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요새 아주 천연 캔들로 인기가 많은 캔들인데요. 이 캔들을 만들면서 시나몬을 넣어서 이렇게 자연물로 만든 캔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피도 사실 겨울하면 우리가 계피차도 연상이 되고, 네.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사는데 그런 거는 어디서 구해요? 네,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서 사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요새는 식료품점 가기가 좀 힘드시죠. 인터넷에 시나몬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사실 수 있는 곳이 쫙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계피 스틱을 배달해 주나요? 네, 맞습니다. 봉지에 이렇게 그람수로 재서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꾸미는 데 쓰기도 하고 먹는 걸로 사기 때문에 직접 끓여서 먹기도 하고 와인에다가 넣어서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입한 계피를 이렇게 어떤 공예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식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사실 때 식용으로 구입하시면 얼마든지 먹는 거에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입니다. 그럼 혹시 이제 집에서 차 드시거나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초공예를 하기는 우리 일반인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는 매일매일 드시는 거니까 차를 드실 때 이 계피 스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차를 드실 때 시나몬 스틱을 넣어서
같이 우려가지고 드시면 향이 아주 좋거든요. 아, 네. 계피차랑 같은 향을 느낄 수 있으셔서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먹는 거 이외에는 만약에 나는 캔들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망사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벽에 걸어 두시면 네, 향이 나고요. 또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철에는 시나몬 향이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이라서 벌레 퇴치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 계피 스틱을 지금 제가 금방 든 생각인데 뭐 차 티스푼이나 뭐 요런 용도로 사용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일단 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시나몬으로 저어서 하면 더 효과가 좋겠죠. 네, 아주 향도 좋은 같이 생각이십니다. 가미가 되고,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또 여기 앞에 보니까 에센셜 오일도 이렇게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는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에센셜 오일은 집에 선물 받거나 하셔서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살균 소독하는 게 정말 일상이 되었는데요. 천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소독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늘상 지금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 소독제를 만드는 방법이요. 네. 네. 이제 손 소독제는 바르기만 해서 하는 건데 이 스프레이는 뿌려서 공기 자체도 좀 소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간편하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아, 네.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드나요? 아주 간단한데요. 알코올 다 집에 있으시죠? 네. 혹시 없으시면 약국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알코올에다가 정제수를 섞어서 네. 네. 넣은 다음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 네. 정말 너무 쉽고 간단한데요. 네, 비율만 좀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일단 100ml 기준으로 했을 때 알코올을 70g 넣고요. 70ml 그리고 정제수를 30ml 넣으시면 100ml가 되죠. 네. 거기에다가 1% 정도로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그 에센셜 오일을 한 100ml에 20방울 정도 넣으면 1% 정도 블렌딩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의 어떤 응용을 한 물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훨씬 힐링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공예품도 만들 수 있다면서요? 네, 공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공예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걸 총칭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캔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새 인기가 많은 공예로는 석고 방향제 만들기가 있습니다. 아, 석고 방향제요? 네. 석고 방향제는 불을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렇게 석고 가루가 있으시면 됩니다. 석고 가루가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물 가지고도 석고 방향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어떤 소품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솔방울도 되고요. 드라이 플라워도 됩니다. 아, 네. 근데 그 외에 다른 물건들을 넣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응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몰드 같은 게 있어야지 이거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아, 몰드라는 거는 일종의 뭐 틀 같은 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틀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하고요. 네. 네, 물은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냥 일반 그 물은 뭐 어떤 정제수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그냥 일반 수돗물을 사용해도 수돗물. 됩니다. 네. 그리고 향을 내고 싶으시다면 에센셜 오일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나는 좀 더 방에 좀 강한 향을 내고 싶다. 좀 더 은은한 향을 많이 내고 싶다고 하시면 일반 에센셜 천연으로 말고 프로그랜스 오일이라는 인공 오일이 있는데요. 네. 그 향료를 넣으시면 아, 되는 인공 거예요. 향료를. 네. 근데 이것도 아로마 테라피의 넓은 의미로
어떤 내가 좋아하는 향을 맡으면서 힐링하는 큰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테라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 향료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등급이 혹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캔들에 들어가는 등급도 있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등급이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바를 수 있는 화장품 등급으로 쓰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좋은 오일을 쓰시면 사용하시는데 에센셜 오일과 다를 바 없이 좀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좀 등급이 높은 거를 네. 사용하는 편이 네. 좋다. 구입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화장품 등급, 캔들 등급 다 나눠져 있으니까 아.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화장품 등급과 또 향수 등급 이렇게 또 다르게 나눠지나요? 화장품 등급에 들어가는 게 향수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데요. 그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얼굴에 바를 수 있는 거 정도의 등급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화장품 등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랜스 오일을 넣으실 때 여기 석고에 넣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같이 섞일 수 있는 유화제가 필요해요. 아, 네. 네. 유화제는 올리브 리퀴드라고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한 리퀴드를 쓰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시면 잘 섞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석고 방향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석고 가루와 그 향료와 잘 섞이기 위해서 유화제가 필요하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유화제와 향료를 만들 때 넣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면 다 만든 후에 나는 에센셜 오일을 넣고 싶어요 하시면 에센셜 오일을 다 만든 후에 그냥 뿌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뭐 그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같이 넣었을 때는 향이 더 배가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나는 올리브 리퀴드를 지금 당장 구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네. 그럴 때는 일단 물과 석고 가루만 있으면 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 만든 후에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만드실 때 비율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비율은요. 일단 석고 가루 100g으로 기준으로 하면요. 100g에 물 35ml 네. 하시고 올리브 리퀴드와 또 프로그랜스 오일은 5의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아, 5mm, 5mm요? 네, 5mm, 5mm 하시면 되고요. 난 좀 더 향을 강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10, 10 이렇게 같은 비율로 하시면 되세요. 아, 네. 그래서 보통 10% 이내로 네. 100g을 준비했기 때문에 10g 이내로 준비하시는 게 아, 좋겠죠. 네, 네, 저는 네. 일단 5g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석고 가루에다가요. 네. 그 석고가루 100g인 거죠? 네, 제가 계량을 네. 해왔습니다. 물을 준비하시고요. 물 35g. 네. 그리고 저을 수 있는 우드 스틱이 필요한데요. 네. 꼭 우드 스틱이 아니어도 돼요. 나무 젓가락도 괜찮고요. 아. 집에 있는 젓가락으로 사용하시고 빨리 닦으시면 네. 돼요. 아, 그 뭐 이제 스텐이나 이제 뭐 쇠젓가락 이런 것도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관없습니다. 집에 있으신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섞으시고요. 네. 그리고 가지고 온 올리브 리퀴드와 향료를 한꺼번에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을 넣으면 조금 다 굳기 전에 많이 섞어주셔야 돼요. 아. 지금 보시면 좀 이렇게 꾸덕꾸덕한 네,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거트 정도의 물기가 아. 되도록 섞어주실 거예요. 골고루 잘 섞어줘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덩어리가 지지 않게 여러 번 계속 저어주시면 되는데요.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한 방향으로 저어주시는 아, 게 네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충분히 덩어리지지 않을 정도로 네, 완전히 맞습니다. 다 풀어줘야 되는군요. 네, 안에 이렇게 젓는 스틱으로 저어봤을 때 좀 뭉치는 게 없다 싶으실 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흐를 수 있는 정도로 되면 돼요. 아, 네. 네, 보이시죠? 네네. 이 정도의 물기가 되면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몰드에다가 부으시면 되는데요. 아, 네. 저는 육각형 몰드에다가 부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탕탕 쳐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수평을. 네. 이미 이거 자체로도 석고 방향제가 되었는데요. 좀 모양이 심심하다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물 또는 뭐 드라이 플라워 아니면 좀 예쁜 소품, 조그만 소품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는 레고를 이렇게 놓아서 만드는 네. 친구도 보았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놓고 오래오래 볼 수 있게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놓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 굳으면 뽑으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좀 간단하죠. 네. 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아주 딱딱하게 굳어요. 네. 만져보셨을 때 열이 나지 않고 아. 얘 굳는 동안 열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굳으면 뽑아내시면 됩니다. 아,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석고 방향제의 네.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네요. 네, 석고 가루와 정말 물만 있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몰드도 있어야겠죠? 네. 3가지가 있으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석고 가루나 몰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다 맞습니다. 주문이 요새는 되는군요. 어디 나가실 수가 없으니까 네. 인터넷 검색하시면 재료들을 다 팔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사시기가 힘드시면 요즘은 이렇게 세트로 키트로 파는 것도 있어서 한 세트만 사시면 거기에 모든 재료들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석고 방향제 만들기 세트, 네, 맞습니다. 캔들 만들기 세트 네. 이런 식으로. 네, 세트로 키트로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재료들을 구해다가 네. 스스로 아니면 혹은 뭐 가족들과 함께 만들면서 이렇게 시간을 나눠보는 것도 네, 뜻깊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나갈 수가 없어서 네.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인기가 있거든요. 네. 저도 집으로 가서 수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족들이 진짜 다 모이셔서 같이 만드시면서 힐링하는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렇게 지금 만들면서도 이 향이 스튜디오에 막 이렇게 네. 막 향기롭게 퍼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그리고 다 만드신 후에는요, 이렇게 두면 좀 안 보이거나 향이 많이 전달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리본끈 같은 걸로 묶어주셔서 벽에다가 걸어놓고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 하나로 또 이제 그 네. 장식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석고 방향제는 습기를 머금는 아까 솔방울 천연 가습기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 자체도 습기를 머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에서 몇 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네. 뭐 집안 구석구석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부분, 네. 그리고 신발장 같은 네. 곳은 습기가 은근히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석고 방향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놓아두면 향기도 좋고요. 그리고 습기를 머금기 때문에 습한 것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 습기를 머금은 후에는요, 햇빛에다가 말려주시면 또 습기가 날아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재활용도 가능하고 네. 이제 화장실이나 뭐 하수구, 싱크대, 신발장 이런 데는 네, 석고 방향제를 활용하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예쁘면서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향료를 넣으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인공 향수, 뭐 화장품 향료로도 가능하고 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나는 그러면 이제 천연으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이제 다 만든 후에 이제 넣어야 되나요? 물만으로 이 석고에다가 섞어서 하셨다면 네. 굳히고 나서 이렇게 뽑아냈을 때 네. 에센셜 오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을까요? 올리브 리퀴드를 따로 넣지 않으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서로 때문에 융화가 안 되는군요. 네, 유화제를 넣지 않으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리브 리퀴드를 넣지 않으신다면 에센셜 오일을 다 굽고 나서 흡수시키면 되겠죠.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에센셜 오일을 다 한 다음에 습기를 머금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지금 여기 흡수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면 얘가 이 오일을 빨아들여서 그 향을 또 머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향이 날아간다면
사용하다가 향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하면 그때도 이렇게 오일을 넣어서 계속 사용하셔도 좋아요. 아, 추가로 이제 계속 에센셜 오일을 드랍시키면 된다. 네, 에센셜 오일. 네. 그럼 이제 그런 천연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그 석고 방향제는 우리 이렇게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네. 이럴 때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석고방제 이것도 자동차에서 쓰기는 참 큰 용량인데요. 네. 정말 조그만 걸로 사용해도 차 안에서는 확 향이 나죠. 아, 네. 그럼 선생님 아까 석고 방향제 만드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네. 이게 참 가족들이랑 우리가 집에서 같이 공예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금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렸는데요. 하시다가 너무 재미있다. 나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면 굉장히 여러 방법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꽃이 보이시죠? 네. 이 꽃도 다 석고로 만든 거예요. 아, 네. 어떻게 만들었냐면 석고를 크림으로 만들어서 짤주머니에 넣어서 꽃을 짜서 만든 석고입니다. 아, 마치 케이크를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버터 크림 케이크 많이 보셨죠? 네. 그랑 똑같이 짜서 만든 석고인데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저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네요. 일단 나는 좀 더 깊게 배워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면 좋으실 네. 거고요. 만드는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쵸, 네. 또 방법을 다 선생님들께서 친절히 가르쳐 주시니까 저도 잘 따라해서 지금까지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짠 건 아니고요. 밀가루 반죽처럼 석고 가루를 반죽으로 만들어서 다육이를 만든 거예요. 아, 저는 그게 네. 실제 다육인 줄 알았어요. 네, 색깔도 비슷하게 만들고요. 이거는 정말 쪼물쪼물 만들어서 납작하게 눌러서 붙이기만 되는, 아, 그럼 붙이면 되는 석고로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이 모든 화분부터 이 다육이까지 다 석고로 만든 겁니다. 아, 요것도 이제 이렇게 키트로 세트가 판매가 되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좀 손을 이렇게 손을 많이 이용해서 만드는 거는 집중력을 키울 수 있고요. 아이들과 같이 해도 좋은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리스 같이 생긴 거 그건 뭔가요, 네. 선생님? 이거는 여기 아까 몰드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네. 제가 드라이 플라워를 목공용 풀로 붙인 거예요. 집에 있는 드라이 플라워나 내가 기른 식물을 말린 거를 이렇게 붙인다면 또 특별한 석고 방향제가 될 수 있겠죠. 아, 네. 그렇게 해서 장식품을 만들어서 집안에 데코를 해놔도 멋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벽에 걸어둔다면 볼 때마다 좀 흐뭇한 방향제가 될 것 같아요. 석고 방향제는 지금 보니까 또 향기로운 향도 뿜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습기도 제거해주고, 맞습니다. 집안에 이제 장식품도 되어주고, 뭐 일석이조 삼조가 되는 활용품이네요. 맞습니다. 디퓨저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네. 디퓨저 베이스도 인터넷에서 사실 수 있으시고요. 디퓨저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디퓨저 베이스를 구입하시라. 네. 디퓨저 베이스를 사셔서 7의 비율을 넣으시는 거예요. 네. 100ml라면 네. 70ml를 넣으시는 거예요. 디퓨저 베이스 70ml. 네. 그리고 향료, 아까 석고 방향제를 만들 때 썼던 향료를 나머지 30ml를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신 후에 잘 흔들으셨다가 일주일 정도는 좀 숙성시킬 시간을 주셔야 돼요. 네. 숙성시킨 후에 이렇게 디퓨저 스틱을 꽂아서 두면 이 디퓨저 용액이 스틱을 타고 올라와서 향이 나는 거죠. 아, 사실 디퓨저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네. 근데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네, 디퓨저 베이스를 사고 향료가 있다면 시중에서 파는 거에 정말 절반 가격?
또 안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으세요. 아,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석고 방향제나 뭐 이제 스프레이 만들 때의 비율보다는 네, 많이 향료가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군요. 맞습니다. 향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는 디퓨저를 잘 만들진 않고 있고요. 만약에 천연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좀 그냥 두고 집에다가 두고 발향을 하고 싶다, 뭘 뿌리지 않고도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아로마 램프에다가 네. 물을 넣으시고 아로마 오일을 3방울 정도 떨어뜨리신 후에 아래 불을 켜셔서 은은하게 켜셔도 좋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뭐 이제 이런 아로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디퓨저를 만들 때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봤어요. 네. 근데 정말 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네. 왕창 들이부어도 향이 잘안 나시죠. 정말 확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퓨저는 보통 프로그레스 오일로 만들고요. 네. 네, 아로마 오일은 말씀드린 대로 아로마 램프나 아니면 가습기, 네. 가습기에다가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로마 램프를 네. 간단하게 이용하시거나 맞습니다. 가습기를 활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제일 네. 효과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 디퓨저를 만들 때도 향료가 이제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아까 이제 그 화장품용 향료가 있고 네. 캔들용 향료가 있다 그랬는데 이 디퓨저에는 어떤 향료가 쓰이는 건가요? 디퓨저는 일단은 공기중으로 확산되고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캔들 때 사용하는 향료를 넣어도 되지만 네. 직접 또 공기 중에 호흡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 피부랑 흡수하는 거랑 같은 일맥상통하는 네.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다소 좀 돈을 주시더라도 좋은 향료를 쓰시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향료들이 혹시 에센셜 오일이나 향료들이 뭐 유통기한이나 이런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허브를 압착시켜서 만든 농축된 오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열어두면 기화가 잘 돼요. 네. 그래서 항상 뚜껑을 잘 닫아 놓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다 갈색 병에 들어가는 이유는 네.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주의하셔서 갈색 병에 들어있는 그리고 뚜껑을 잘 닫을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스 오일은요, 이렇게 만들기를 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항상 살 때 등급을 확인하시고, 등급을 확인하라. 네, 등급 확인하신 후에 또 제조 일자가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설명에 제조 일자로부터 뭐 몇 년까지 또는 1년까지 이런 사용 기한이 적혀 있는데요. 그거를 잘 확인하셔서 저는 항상 크게 써놔요. 네. 몇 월 며칠까지, 몇 년도까지 이렇게 써놓고 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쓰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또 좋은 뭐 화장품 향료라고 하더라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는 다르게 이제 인공적인 거니까 네. 사용을 하실 때 과다하게 쓴다든지 이런 건 네.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프로그레스 오일은 좀 향이 강하기도 하고 인공적인 오일이기 때문에 양을 좀 특별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네. 되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디퓨저에는 아까 7대3 비율로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7대3, 100ml 기준으로 할 때 30ml가 넘지 않도록 향료가. 네, 네, 향료가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캔들이나 석고 방향제를 만들 때는 아, 네. 10%가 넘어가지 않게 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종류도 정말 네, 다양하게 맞습니다. 많잖아요. 부엌이나 뭐 이렇게 신발장, 그런데 이제 악취가 있거나 좀 습한 부분에 쓸 때는
어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소독이 되어야 되는 에센셜 네. 오일을 사용하는 게 살균 좋으실 소독.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살균 소독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는 네. 살균 소독하는 오일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걸로 레몬이 있고요. 네. 티트리 오일, 그리고 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거에는 오렌지 오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고용도로 사용할 때는 레몬이나 티트리 오일 등을 좀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에서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아무래도 졸음 운전을 하지 네. 말아야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을 요하는 또 맞습니다. 그런 공간이기도 하면서 좀 청결하게 리프레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좀 활용할까요? 일단 집중력을 키우고 졸음을 쫓기 위해서는 좀 상쾌한 향이 필요한데요. 네. 페퍼민트나 네. 아니면 로즈마리 로즈마리. 네, 오일이 아주 집중력에 좋습니다. 페퍼민트는 천연 파스라고 불릴 정도로 바르기도 해서 좀 근육통이나 아픈 곳에 바르면 좀 파스 묻힌 것처럼 화끈화끈한 네. 효과가 나거든요. 네. 졸리실 때, 운전하다가 졸리실 때 바르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판되는 그 자동차 방향제를 보면은 파인향이라고 쓰인 게 많이 있나 봐요. 네. 파인도 같은 종류의 오일인데요. 파인도 졸음을 쫓거나 할 때 쓰시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부엌, 뭐 자동차 이런 공간 얘기해 봤으니까 침실, 잠을 자는 어떤 수면 공간에서도 네. 또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아요. 잠이 잘 오게 하는 오일에는 라벤더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아로마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뿌리시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베갯잎 같은 곳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시면 잠이 잘 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긴장된 몸을 충분히 이완시켜주고 불면을 예방하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대표적으로 라벤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라벤더를 이제 베갯잎이나 이런 데 좀 한두 방울씩 뿌려주시거나 가습기 등을 활용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새는 가습기에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아로마 가습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사용하셔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용량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될까요? 일단은 1% 정도 블렌딩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사지 오일을 만들 때나 또 스프레이를 만들 때나 예를 들어서 10ml, 네. 10ml 병에 만드신다고 하면 정제수는 3, 그리고 알코올은 7의 네. 비율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은 2방울을 떨어뜨리시면 되시는 거예요. 10ml에 2방울을 기준으로 맞습니다. 삼으시라. 그러면 100ml가 되면 네. 또 10배를 곱한 거기 때문에 네. 20방울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쉽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이제 추천해 주셨듯이 우리가 뭐 이제 침실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베딩 할 수 있는 스프레이를 만들 때도 이 방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군요. 네, 모든 오일을 하실 때 이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로마 오일을 뭐 한 2방울, 20방울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독 스프레이 용으로 만든다면요. 마스크 요새 항상 쓰시죠. 네. 갔다 와서 잠깐 벗어놓을 때는 버리기도 좀 애매하고 하실 때 네, 소독 네.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두시면 네. 다시 바로 쓰고 나가실 때는 조금 날아간 후에 쓰신다면 좀 상쾌한 향과 함께 살균 소독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나 집안에 만들어 놓으면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네.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마스크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에 들어오셨을 때 네. 옷이 좀 나갔다 와서 좀 찝찝하다 하실 때 옷에도 뿌리실 수 있고요. 아니면 현관 자체에다가 네. 또는 방 어디든지 뿌리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섬유 탈취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집안에서 천연으로 만들어서 각자가 사용하시면 훨씬 뭐 안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아까 이제 집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네.
혹시 이거를 이제 우리 피부에나 이런 식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방법도 있나요? 원액을 보통 직접 피부에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마사지 오일을 만드셔서 쓰신다면, 네, 바르시면서 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마사지 오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네. 우리 일반인 분들이 많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것 같아요. 네, 마사지 오일은 베이스가 필요한데요. 네. 오일 베이스는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스윗 아몬드 오일입니다. 네. 스윗 아몬드 오일에다가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려서 섞으시면 되는데요. 이 또한 비율을 기억하시면 되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10ml 기준에 네. 2방울 아.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넣지 말고, 그러니까 네. 정제된 스윗 아몬드 오일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 정도를 섞어서 내 몸에다가 사용하시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럴 때는 어떤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항상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에는 내가 맡아서 좋은 거를 최우선으로 치거든요. 아, 네네. 내가 맡아서 기분 좋은 향기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성으로 있는데,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라벤더, 네. 집중력을 키우신다면 로즈마리, 파인, 말씀드린 대로 페퍼민트, 네. 이런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좀 활력을 갖거나 좀 상쾌한 기분을 갖고 싶으시다면 레몬, 오렌지, 또 그레이프 프루트, 네, 그런 오일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페퍼민트 오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근육통이나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도 뭐 롤온 같은 거로 만들어서 네. 사용을 해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사지 오일에다가 페퍼민트를 할 때는 좀 효과가 덜할 수 있으니까 아로마 스프레이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린 대로 스프레이 베이스에다가 넣어서 뿌리시면 좀 더 빠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든 그 아로마 스프레이를 내 몸에 직접 분사를 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원액을 직접 바르는 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좀 희석을 시켜서 1% 블렌딩을 해서 스프레이를 쓰기 때문에 네, 페퍼민트는 그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아, 네네네. 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처음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공예와 아로마 이쪽의 길로 진로를 바꾸신 건가요? 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 기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네. 네, 일단 아이들은 너무 예쁘지만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면 저도 힐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좀 취미 생활로 아. 먼저 공예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공예를 접하게 된 거는 슈가 케이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슈가 케이크요? 네, 슈가 파우더로 반죽을 만들어서 케이크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자체가 저에겐 너무 힐링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공예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슈가 케이크란 게 먹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케이크 시트 위에다가 만들면 잘라서 먹어도 되고요. 네. 만약에 스티로폼 위에다 만든다면 소장용으로 아. 네, 계속 쓰셔도 좋은 그런 케이크입니다. 네.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슈가 케이크를 만드시다가 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무 재미있어서 또 다른 건 없을까 네. 찾아보다가 캔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아. 캔들을 접했는데 좀 집에서 켜서 사용할 수도 있고 실용성도 있고 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본인 스스로를 힐링하기 위해서 접했던 그 공예와 네. 아로마가 나의 이제 주업으로 네, 전환이 맞습니다. 되셨군요. 그래서 주업이 되다 보니까 유아교육 전공한 걸 살려서 네. 아이들에게도 이런 재미와 힐링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 아이들과는 주로 어떤 거를 활용하세요? 아이들과는 캔들과 석고박 향제를 많이 만드는데요. 네. 색칠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연물을 이렇게 장식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창의성이 좋아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과물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를 보는 자체도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어떤 동작들과 공예를 창조하면서도 두뇌 활동도 발전이 되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눈과 손의 협응력이라고 네. 자, 손을 이용하고 보면서 만드는 협응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공예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뇌 발달이 이루어지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공예를 만들면 네, 정말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네. 집중력이 향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팁들은 꼭 비단 이제 시니어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뭐 아이들,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에게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남녀노소 네, 다 구분 없이 만들다 보면 행복해지는 그런 공예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공예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기회 되시면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정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는 뭔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공예를 해보면서 연말 분위기를 홈콕에서 안전하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돌아가면 집에서 꼭 솔방울 가습기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여러 가지 팁들을 가정에서 건강하게 활용하셔서 즐거운 연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